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무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서울대학교 내에 연합전공 중에 계산과학 연합전공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면 누구나 그 뭐 복수전공, 어, 어, 연합전공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학생들의 어, 개방된 연합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산과학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계산과학이 또를 배우면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국내외적으로 이런 계산과학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 주제인 서울대학교 계산과학연합전공은 어떻게 들어오면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 어떤 과정을 맡으면 이수가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81년도인데요.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지난 2, 30년 동안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컴퓨터 학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2, 30년 전에는 한 개 과였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과 하면 한 수십 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지고 이것이 다 심화되고 깊어져서 심지어 이쪽 컴퓨터 어, 연구실에서 하는 사람은 저쪽 컴퓨터실에서 어떤 연구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분야들이 다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계산과학은 이런 컴퓨터 자체의 개발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둔 분야입니다. 컴퓨터는 발달하고 기계 자체로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또 그 활용 일반 비컴퓨터 학자들에게는 컴퓨터는 또 점차 쉬워졌고 또 모든 학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환영 분야도 되게 중요한 의미에서 저희가 그 계산과학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먼저 참 생소한 말인데 계산과학이란 무엇인가? 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 쓴 걸 보시듯이 컴퓨테이셔널,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고 계산하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입니다. 계산과학 하면 이제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scientific computation, 과학에서의 계산, HPC, High Performance Computer, 고성능 컴퓨터, 또 슈퍼컴퓨터 이런 말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제목, 좋은 이름을 잡아보려고 그래도 이 좀 마땅한 이름이 없어요. 되게 생소하고 되게 아유 들으면 문과나 다른 분야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골치 아파 할 내용인데 사실은 더 좋은 말을 쓰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컴퓨테이션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게 공학적인 계산입니다. 밑에 그림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 자동차 주변으로 어떻게 바람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떤 저항을 받고 또 그런 바람 소리에 의해서 어떻게 조용한 차를 만드는가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쓰이는 계산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과학은 그 공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크게 관측과 실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관측과 실험된 결과를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한 바람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었던 그런 계산을 이제는 계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계산과학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의 세 가지 축, 하나는 이론, 하나는 관측, 하나는 계산. 그래서 계산과학은 최근에 이 세 가지 중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 가장 컴퓨터의 발달 덕분에 성장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계산과학의 가장 핵심 하면 뭐니 해도 수치 해석이에요. 수치 해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법칙을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관측과 실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융합 같은 경우는 태양의 중심 같은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가를 알려 그러면 우리가 실제는 못 만들고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냥 그런 핵융합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약 개발도 실제로 어떤 약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구조를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약은 해열 기능이 있겠구나, 이 약은 암에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지구과학 분야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지구가 그 움직이는 지구의 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 손톱 자라는 속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을 지켜봐봤자 한 5cm 움직입니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관측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 관측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해석, 이런 계산과학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수치 해석이 하나의 큰 분야이고 아마 서울대 공대의 학생들의 70%는 아마 이미 이런 방식의 수치 해석을 바탕으로 계산과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혹시 여러분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빅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쓸 때 전산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로깅을 하고 작업을 하고 끝나고 로그아웃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보면 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그 핸드폰은 모든 사람이 다 컴퓨터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게 다 그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의 일상생활이.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건 별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 단순히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능같이 판단 능력, 머신 러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컴퓨터가 그 많은 데이터에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게 빅데이터의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구글 서치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예요. 우리가 그 유전자 실험을 분석을 하고 하면 그
테라바이트, 수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한 번 계산에 한 번 실험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서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서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진장 많은 데이터 양을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아주 사람 대신에 현명하고 아주 똑똑한 알고리즘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산과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치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빅데이터라는 분야예요. 빅데이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학 학생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보면 뭐 경영학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를 내고 군중의 패턴을 알아내고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과학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분야는 이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희 계산과학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분야는 그래픽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게 어색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이런 그 초고속 컴퓨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뭐 어벤져스나 이런 액션 영화들 보면 애니메이션이 무진장 많이 쓰이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어벤져스나 이런 액션 영화 보면 1편, 2편, 3편 계속 시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진 게 한번 이러한 그 그래픽 작업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그것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 손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 계산과학의 큰 활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대학 계산과학연합전공은 수치 해석 하나만을 깊게 파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여러 분야 컴퓨터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엑스포저와 노출을 경험을 가꾸고 함으로써 또 나중에 자기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계산과학이 쓰이는 다양한 분야예요. 뭐 오른쪽에서 보면 그 대표적으로 기상청에서 내일 날씨를 예보할 때 계산과학을 써요. 근데 기상청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한 번씩 틀릴 때마다 오히려 정부가 내년에 더 좋은 컴퓨터를 사줘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아주 상당히 부러운 거죠. 보통 뭘 잘못 예견하거나 하면 혼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계산 내일의 일기를 내일의 이제 날씨를 예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비롯한 이런 생명과학 분야. 여러분 얘기를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질병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람들이 계속 많이 서치를 하더래요. 그 서치가 많아지는 게 바로 얼마 후에 그 질병이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사람들이 주로 서치하는 그 단어가 뭔가를 보고 정부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 그래요. 이게 한 좋은 예로 이제 빅데이터 예죠. 우주 산업, 그다음 항공 산업. 비행기는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야, 이거는 좀 날개를 길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 야, 날아보니까 조금
저기 날개가 좀 얇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게 항공산업입니다. 미국이 이런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이유는 계산과학 덕분이에요. 그런 게 없이는 그냥 우리는 외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그냥 기술 이전 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문화와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 산업이 있고 또 중요한 게 금융산업입니다. 요즘은 모든 금융 거래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보다 0.1초 빠르다면 얘가 벌써 다 물건을 사버리고 가격을 올려놓거나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컴퓨터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0.1초, 0.01초를 다쳐서 이런 그 증권가에서 증권을 거래하고 살고 하는데 컴퓨터가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일상 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빅데이터의 하나의 일종이고요.